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척추 건강 지킴이 정주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또 온 국민이 많은 관심 속에 지켜봤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운동 선수들도 줄기세포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사실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한 치료로 이제 사용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코비 브라이언트, 그다음에 테니스 선수인 나달, 그다음에 마이크 타이슨도 이 줄기세포 치료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와 재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뭐 부상으로부터 좀 지켜주고 관절이나 근육의 어떤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이게 줄기세포 치료는 일단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 손상된 조직이 원래 조직으로 회복되는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을 피할 수 있고 또 수술로 인한 재활, 또 수술로 인해 생기는 그 조직 자체 그 흉터라든지 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줄기세포 치료는 그 회복 자체를 기존의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네. 치료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가 요즘은 뭐 정형외과를 넘어서서 뭐 피부과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던데 이런 줄기세포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끼리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는 네. 뭐 어디가 아프면 나 같으면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라는 오. 말을 이제 서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보다는 줄기세포 치료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순서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고 네. 이따가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뭐 줄기세포가 과연 만능의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저의 답변은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가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더욱 더 활발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항노화에서부터 재생의료까지 정말 뭐 영역을 이제 가리지 않고 줄기세포 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폭넓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줄기세포가 도대체 뭔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정의부터 좀 하나씩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줄기세포가 도대체 뭐죠?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서 네. 설명드리면 줄기세포는 이제 그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자기 복제 능력과 이제 분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세포가 굉장히 이제 좋은 세포들이 스스로 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손상된 조직으로 가서 분화하고 복제하면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그 원래 조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 복제하고 또 네.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사조다 이런 별명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네. 불사조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그 이유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네, 줄기세포 치료
하면은 저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호밍 효과라는 호밍 효과 처음 들어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게 효과인데 정상 세포로는 이 줄기세포가 표적을 삼지 않아요.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네.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손상된 조직으로만 가서 역할을 하는 걸로 밝혀졌고 그걸 이제 호밍 효과, 집으로 찾아가는 효과라고 아, 이제 그 홈이군요. 예, 네네. 그런 효과가 굉장히 특징적인 줄기세포의 표적 지향성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손상된 부위로 줄기세포가 가서 또 우리가 네. 원하는 치료를 네. 해주고 원하는 세포로 이제 변한다. 네. 이런 호밍 효과가 있다. 자, 두 번째 어떤 효과가 또 있죠? 파라크라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이게 네. 이제 뭐냐면은 줄기세포가 다른 좋은 세포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이제 줄기세포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굉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세포들의 효과도 이제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을 음. 이제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파라크라인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의 호밍 효과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중요한 효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호밍 효과, 또 파라크라인 효과.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줄기세포가 또 바뀌고 이렇게 네. 이런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저희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희 원장님과 1대1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줄기세포 치료 내가 이런 점이 궁금했는데 혹은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아도 가능할까? 좋아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입니다. 자,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치료 효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런 효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 효과로는 이제 혈관을 치료하는 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로 나가고 있는데 전신 네. 항노화 효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노화된 세포들을 줄기세포가 가서 치료하면서 이제 항노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피부나 탈모를 개선을 위해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퇴행성 뭐 관절염 치료로 이제 줄기세포를 무릎 안에 주사하는 치료는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허가가 나서 시행되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항노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주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호밍 효과,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스스로 복구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또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항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항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다 줄기세포 치료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술이 좀 발전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박주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정형외과 치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 척추관절 치료에는 또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양쪽 무릎이 많이 아프고 심하게 붓고 걸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셨고요. 평소 좌식을 좀 즐겨 하셨네요. 바닥에서 식사하고 양반 다리로 TV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치료가 좋을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어떤 치료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환자분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일단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좌식 생활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무릎의 내측에 내측구에게 있는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무릎 내측에 있는 내측구에게 있는 연골 손상과 연골판 손상이 아마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관절 자체 그 정렬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다리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는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연령이 이제 65세 미만이시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젊으신 편에 속하게 되면 네. 다리 정렬을 교정해주고, 이럴 때 이제 내측구에게 있는 여러 연골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가 아주 적합하게 적절한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줄기세포 치료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리 교정술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10대 여학생이 전화를 주어서 본인의 사연을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전화 주셨고요. 딸이 걷는 게 이상하고 다리가 휘어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0대다 보면 이제 본인의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다리 모양이 휘어 있고 걷는 게 이상하다. 이건 친구들의 시선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신 말씀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젊은 연령의 여성분들 걷는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면 아마 X다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다리 정렬 모양을 확인하는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리 모양이 X다리로 되어 있다면 그걸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걸 교정하게 되면 네. 이런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고, 결과 또한 좋습니다. 네. 지금 다리 교정술을 말씀하셨는데 10대인 네.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법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성장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법 네.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꼼꼼하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또 10대 따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심한 O자형 다리라고 하셨고요. 무릎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 중인데 맞고 며칠이 지나면 또 통증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심한 O자형 다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지금 50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오다리가 되다 보면 그 체중이 굉장히 무릎의 안쪽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 안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이나 연골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 주사 치료를 해도 네. 그쪽으로만 체중이 굉장히 실리기 때문에 다리 정렬을 교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이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O자형 다리를 교정하는 지금 적절한 나이이신 것 같고, 이 다리를 반듯하게 해주면서 체중 부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흩어질 수 있게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네. 체중 부하가 무릎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다리 교정술 네, 자체가 네. 그죠. 그래서 한쪽에만 쏠리던 그런 체중 부하를 좀 골고루 나눠주는 다리 교정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 53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나이로 74살이에요. 70대시고요. 네. 네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또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허리가 골절이었거든요, 옛날에요. 골절이었는데, 이제 뚝 해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옛날에 그 세면 떼운다 그랬잖아요, 네, 원장님. 네, 네, 예, 그걸 떼우고 시술을 했어요. 했는데,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도 허리가 좀 아프고, 오른쪽이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요, 원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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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저기 한의원에 가서 침 좀 맞고 예. 약으로 그냥 먹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아파요.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저기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 불편하신 거는 왼쪽 다리에 오는 방사통이신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척추골절로 인해서 시멘트 충전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술이요. 예, 시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술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에 있던 그런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문제들이 이런 외상에 의해서 이제 골절이 생기고 나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척추 협착이나 이런 그 시멘트 충전술로 인해서 자극됐던 그 골절된 뼈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조직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신경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도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통증 주사라고 그래서 신경 차단술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전화 주신 분 네.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83세예요. 네, 80대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정주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머님 궁금하신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아픈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나이는 얘기하고 제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탁구를 탁구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시니어는 이제 국가대표까지 갔었어요. 아.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가 삐끗했어요. 예. 그러더만 그게 이제 와서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앉아있어 놀고 앉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아파요. 예. 전혀. 예. 근데 걸으면 30m 정도, 20에서 30m 정도 가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피고 나면 좀 덜 아프고 또 가다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허리를. 네. 그동안에는 무슨 치료를 받으셨어요? 뭐 그냥 병원에 이제 가서 뭐 허리에 맞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런 치료 받고 지위에다 저 세라님인가 뭐 그 허리 하는 그 기계 600 몇십만 원이더만 그거 사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그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아직 뭐
서울도 한번 갔어요. 강남에. 제가 예. 이제 다리가 탁구를 많이 쳐서 무릎이 좀 시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강남 모 병원에 가서 줄기세포를 넣었어요. 네. 그러고는 안 아파요. 하나도. 예. 무릎은. 근데 무릎은 예. 괜찮는데 허리는 제가 그때는 안 아파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예. 이제 와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서 상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파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추 그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 이 예, 예. 30m 걸어가면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있으시고요. 네네. 이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협착증 치료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신경 차단술을 보통 이제 처음에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신경 차단술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측만이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아까 지난번에 맞으셨던 무릎에 맞으셨던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재생시켜주고 일단은 막혀 있는 구멍을 넓혀주는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보다는 그 수술에 앞서서 이제 신경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입니다. 네, 60대시고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또 고민이신지 저희 정주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환 원장입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1월 달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4, 5번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고정핀을 박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 뒤로 좀 일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예. 고정핀 박은 데는 정상이고 그 밑으로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예. 시술을 한 3번, 4번 이렇게 했어요. 아. 예. 불로다 지져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주사에 약물로도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면 그때뿐이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릎에만 줄기세포 하는 줄 알았는데, 예. 허리에다가도 거기다가도 할 수 있는가요? 네. 박은 데 말고 그 밑으로 말입니다. 네. 그 4, 5번에 이제 유압수를 시행하셨으면 4, 5번 네네. 자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아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3, 4번이나 5, 6번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 6번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4, 5번까지 같이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견뎌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5, 6번에 대한 그 신경 치료로 일반적인 치료를 지금 충분히 하셨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신경 치료 방법으로 줄기세포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한번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55세요. 네, 50대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정주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주환 원장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허리에 줄기세포를 했을 때 예. 효과는 언제부터쯤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3, 4주 정도의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3,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재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줄기세포 이거는 치료 자체가
환자분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네,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조직 치유 기간이 6주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줄기세포는 조금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네. 3, 4주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네. 근데 조직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 기다려보는 시간을 네. 갖게 됩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쭉 이어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화도 엄청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차 뭐 무릎에만 할 줄 알았는데 허리도 가능한가요? 물어보시고 뭐 피부에도 항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의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가 정형외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국내에서 허가가 난 게 이제 무릎의 연골 치료에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시작됐고요. 네.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연골 치료를 보통 하게 되면 흉터 조직하고 연골 조직하고 같이 이제 재생이 되면서 기존의 연골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도라든지 성질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그 고유의 연골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강도나 회복된 연골 자체의 강도나 여러 가지 탄성이나 이런 게 그 고유의 연골과 똑같이 회복된다고 이제 기대하면서 치료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네. 그렇게 밝혀져서 지금도 그렇게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이 손상됐을 때 줄기세포 치료 네. 아주 다양하게 좀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연골 외에 인대나 뭐 힘줄 이런 것들이 손상이 돼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일단 약식으로 PRP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네. PRP는 이제 본인의 혈액에서 이제 채취해서 혈소판 농축액을 이제 그 팔꿈치 테니스 엘보라든지 어깨 인대 손상에 이제 주로 사용하게 지금 허가가 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PRP 자체에는 줄기세포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PRP의 역할은 회복을 촉진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 전달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세포들이 모여들게끔 하는 그런 치료였고 네.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 자체를 채취해서 팔꿈치나 이제 어깨 관절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대 힘줄 손상 골유합 치료에도 이렇게 좀 많이 쓰여지고 있고 네. PRP 주사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또 PRP 치료 어떻게 좀 다른지 비교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그래서 PRP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치료하는 그런 주사는 아니고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주사라고 아시면 되고 치료 환경. PRP에도 1cc당 줄기세포가 1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골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는 1cc당 1000개 정도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엄청 차이 나네요. 네, 보통 이제 100cc를 하게 되면 10만 개 정도의 줄기세포가 이제 채취가 되고요. 그래서 100cc에서 이제 채취한 그 10만 개의 줄기세포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 뭐 팔꿈치라든지 어깨, 그다음에 항노화 치료를 원하면 이제 혈관 주사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줄기세포와 PRP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줄기세포는 세포 자체가
치료 능력이 있다는 거고 PRP는 그런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와 PRP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PRP 치료 저희가 살짝 비교를 좀 해봤고요.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에 욕심이 나는 환자들이 있는데 네. 정렬이 반듯한 무릎에서 이제 연골 손상이 약하게 와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항노화 치료에도 줄기세포가 골반에서 채취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질 좋은 줄기세포 숫자가 나오고 채취 자체도 간단하고 10만 개의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투입하게 되면 그 호밍 효과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곳을 찾아가서 다 치료를 해주고 네.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노화나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모든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능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도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줄기세포 자체 채취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죠. 줄기세포 숫자나 질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무릎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이제 교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리 정렬이 반듯하게 해주는 그런 정렬 교정 수술이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거기에 줄기세포 치료가 병합이 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이제 현재까지 굉장히 또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좋아질지 줄기세포 치료 현재와 미래도 한번 좀 짚어보죠. 지금 이제 줄기세포의 주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양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배양은 이제 지방 줄기세포에서 채취해서 배양을 해서 이제 뭐 1억 셀 정도의 세포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배양을 해서 세포를 수를 늘려서 이제 우리가 혈관으로 맞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배양이라든지 세포 수를 늘리는 또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치료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형외과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치료 영역에서 특히 혈관 질환이 있는 모든 영역,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척수 후유증이라든지 척수 질환의 손상의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대한 후유증 치료에 굉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다양한 정형외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고지가 되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주환 원장님과 저희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요. 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예요. 네, 70대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리가, 양쪽 다리가, 많이 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사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 그게 이제 저도,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쪽 무릎이 많이 지금 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3, 4기 이제 관절염 3, 4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그 골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cc를 채취하면 10만 개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술이 필요 없이 그냥 무릎에다가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54년생 네. 74세예요. 네, 70 되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정주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조환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게 궁금한 거는요. 예. 제가 74세인데 나이가 많으면 네. 이게 연골 줄기세포 질이 안 좋다라고 이제 저도 몇 번 찾아가봤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연골이 진짜 그게 재생이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줄기세포 질이 가장 좋은 곳은 골반입니다. 그래서 예. 골반에서 채취하게 되면 이제 줄기세포 질이 가장 좋고 세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지방인데요. 이제 지방은 이제 마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술기들 그 프로시저들이 굉장히 좀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반에서 채취한 그 줄기세포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재생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줄기세포로 치료하게 되면 무릎의 연골이 실제로 재생이 됩니다. 똑같이 기존의 연골세포로 재생이 되고요. 유지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기간은 특별히 정할 수는 없고 치료가 되면 이제 치료가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다리의 정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그 정렬을 교정해주는 치료가 먼저 같이 병행돼야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네.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입니다. 네, 60대시고요.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정중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 원장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탁 주저앉아가지고 그 뒤로 네, 병원에 가가지고 MRI도 찍고 했는데 MRI 두 군데 찍었는데 예, 한 군데는 혈이 협착증이라고 하고 한 군데는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치료로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 이제 좋다고 하는 데는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제 신경치료 다 받고 또 차단술도 받고 했는데 네, 그래도 안 돼서 네, 그래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치료로 입원을 해가지고 5주로 받고 내려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있으니까 재발해가지고 다리가 이 방사통 다리가 그 정강이하고 발목하고 네, 오른쪽 발가락하고 네, 통증이 심해가지고 예. 그래가 네. 이제 한의원에 또 다니다가 그래 또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목하고 허리하고 시술로 2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2개월 되니까 또 재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의원에 봉침을 목하고 등하고 허리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 지금 이제 걷는 거는 이제 이래 걷는데 네, 지금도 이제 등하고 허리하고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정강이 이제 복숭시 위에 보면은 발목 네, 예 이런 데가 이제 가시로 갖고 찌르는 것이 이제 통증이 오고 네, 네, 또 이 발이 시리고 그렇습니다. 네, 예 다리도 시리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방송 보고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예, 가능할까요, 원장님? 예,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 궁금한 점이 그때 디스크 파열이 됐다고 하셨는데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경외과 가서 수술로 네, 내시경 수술하라고 하는 걸 수술로 허리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술은 안 하셨고요. 예 수술을 안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예. 수술을 안 하시고 일단 증상은 많이 회복되신 상태인데 예. 이제 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제가 지금 환자분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면서부터 신경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신경 손상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술도 하셨고 신경 차단술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이제 줄기세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신경 자체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치료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네. 좀 많이 남지 않아서요. 네.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좌식 생활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유난히 휜다리 가지신 분들 많으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오다리가 굉장히 많죠. 아시아인들에서도 많고 오다리가 이제 많은 편인데 네. 지금 보면 오다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렬이 반듯하지 않으면 무릎 내측으로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이렇게 휘게 되면 이 힘이 이 무릎의 내측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내측 손상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내측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오다리 교정이 되지 이렇게 반듯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도 체중이 계속 이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네, 거죠? 치료 효과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합병증도 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두면 왜 안 좋은지. 예. 네.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이제 MRI 검사상에서 연골 손상이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라 그러면 오다리 수술을 교정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X다리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체중이 이 무릎의 바깥쪽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 근데 바깥쪽은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손상, X다리인 경우에 바깥쪽 손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내 다리가 조금 휘었나? 아닌가?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휜다리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휜다리 자가 진단법은 여기 지금 다음 장으로. 네. 여기 있구나.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발목을 이렇게 모으고 섰을 때 무릎과 무릎의 간격이 5cm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cm 미만인 경우는 정상으로 보고 2에서 5cm 사이는 그 중간 정도로 보기 때문에 5cm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다리가 좀 심한 편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네. X다리인 경우에는 무릎은 붙는데 발목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X다리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가 진단 해보시면서 내 다리가 휘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휜다리 그럼 치료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 보존적 치료로 보조기를 사용하게 된다고 이제 방법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보조기는 이제 성장기에나 아주 어릴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사실 정렬을 교정하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절골술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한 3, 4주 후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골술 하면 뼈를 자른다고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미세한 절골을 해서 다리를 교정한 다음에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분류를 나눠서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정주환 원장님과 오늘 다양한 정형외과적인 치료법도 살펴봤고요. 다리 교정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교정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키를 크게 하는 연장술도 마찬가지지만 재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뼈의 유합을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 특히 금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들, 특히 무릎이나 연골 손상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다리의 모양을 반듯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오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양뿐만이 아니라 또 치료 목적으로도 반드시 다리가 휘었을 경우는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의 nan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